사회 12번에 보시면요. 제4세대 원자로인 용융형 원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1세대부터 지금 3세대가 이미 지났고 4세대 원자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같은 경우 어떠한 이 세대라는 말을 어떻게 붙여요? 우리 요새 지금 핸드폰 같은 경우 보시면 거기에 계속 번호가 매겨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어떤 저기를 더 레벨업이 됐을 때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몇 세대 이런 걸 붙이는데 자, 지금 4세대까지 왔답니다, 바로. 그리고 여기 용융염이라는 단어 먼저 지금 정리하고 가면 용융이라는 뜻이 뭐죠? 어떠한 고체가 열을 받아가지고 열 에너지를 받았을 때 이게 액체 형태로 바뀌면 이걸 여기 용융이란 말 쓰죠. 자, 그래서 이게 용융염 원자로라고 했으니까 자, 이 4세대 원자로에는 바로 이 용융염 이걸 지금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 냉각재로 지금 사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왜 이걸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로 좀 내려오시면 자, 우리 우라늄과 같이 무거운 원자핵이 이 중성자를 흡수하게 되면 원자핵이 쪼개지는데 이를 핵 분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연적인 상태에서 우라늄 같은 경우는 보통 235 이렇게 보통 많이 쓰거든요. 뭐 237, 238, 239 뭐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자, 이때 여기 이 235라는 것은 이 양성자 수에다가 우리가 지금 중성자 수를 합한 이 숫자가 235. 그걸 달리하게 하면 그 물질의 질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일단 이 핵 자체에 이 원자핵의 어떤 그 안에 있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 수가 결국은 이 숫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1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벼운 거에 비하면 여기 있는 지금 이 우라늄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무거운 물질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이 무거운 원자핵이 중성자를 흡수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여기 235에 이런 지금 원자핵이 거기에다 또 새로운 중성자를 더 흡수하게 되면 이때 원자핵이 이 쪼개지는데 이를 핵 분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우라늄 원자핵이 분열을 하면 많은 에너지와 함께 2배, 3개, 2개 내지 3개의 중성자가 거기서 튀어나온대요. 그러니까 결국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면서 자, 이것이 결국 중성자가 밖으로 이제 튕겨져 나오게 되고 이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또 부딪히게 되면 또다시 연속해서 핵 분열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핵 분열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핵 분열 연쇄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핵 반응이야. 우리가 보통 핵 폭발, 핵 실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상당히 지금 이 자체가 지금 되게 무서운 말이야, 지금. 이 에너지량이 보통이 보다 훨씬 크니까. 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막대한 열로 증기를 만들어 그 힘으로 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을 바로 우리가 원자력 발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핵분열 연쇄 반응으로 만들어진 열 에너지를 이 터빈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원자로가 필요해요. 자, 이것이 이제 이동하는 그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원자로가 필요한데 이 원자로에는 핵 분열로 인한 상당한 열이 발생을 한대요. 보통 200 메가볼트입니다.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면 이 1메가가 보통 100만이야, 100만. 거기에다가 100만, 1000만, 이 정도가 되는 거니까 2억 볼트 정도가 한 번에 그 열이 빵 여기는 이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 정도 200 메가볼트 정도의 어떤 큰 열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열로 인해 원자로의 구성 요소가 손상될 수 있어요. 자, 순간적으로 지금 열이 팍 올라가 버리는데 그 열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온도다 보니까 원자로 자체가 어떻게 돼? 이게 녹아버리거나 파손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냉각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냉각제입니다. 냉각제는 원자로를 구성하는 부품들 사이를 투과해서 흐르면서 핵 분열에 의해 발생한 열 에너지를 운반하는 물질. 냉각이니까 뭐야? 보통 식혀준다는 거잖아. 그 뜨거운 열 에너지를 지금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쪽으로 운반해 버려서 물질.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 상용화된 원자로의 대부분은 경수나 그다음에 중수 등의 자, 물을 냉각제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경수는 뭐고 중수는 뭔지. 자, 요건데 자, 여기서 이 경수라는 것은 H2O. 우리가 이거 일반적인 물이 있죠?
자, 이때 같은 경우는 수소, 양성자가 1개. 아까 제가 우라늄은 235 중에서 양성자가 몇 개였어요? 92개나 됐죠? 근데 여기서는 이 수소 하나, 딸랑 요거 하나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경수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산소가 결합한, 자, 이게 바로 이게 경수가 되는 거. 우리가 일반적인 물이 바로 경수고요. 그다음에 중수라는 것은 중수소. 자, 여기는 양성자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상태인데 여기에 중성자 하나가 결합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중수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산소가 결합한 것. 자, 그래서 이런 걸 여기서 중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수소의 상태가 좀 달라요. 자, 이때 이걸 냉각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이외에도 원자로에는 제어봉이 필요합니다. 자, 이 제어봉은 핵 분열 시 발생하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이 되겠는데 아까 이 중성자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니? 외부에서 이 중성자가 와가지고 부딪혀 버리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빵빵빵 이 핵 분열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너무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일어나면 이 폭발되는 힘이나 이런 걸 지금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바로 뭐가 필요해요? 이 제어봉이 지금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원자로 내의 중성자 수를 조절하지 않으면 핵 분열 반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핵 연료의 소진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어봉을 통해 핵 분열 반응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하거나 아니면 이걸 함으로써 자, 핵 분열의 반응 속도를 조절해 주는구나.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 시스템은 1950년 상업적 이용을 시작으로 해서 시대 변화와 요구에 따라 기술적 진보를 거듭하며 지내왔습니다. 자, 현재 냉각제로 물을 사용하는 제3세대 원자로와 다르게 자, 여기서 다양한 물질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제4세대 원자로에 대한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답니다. 자, 이 중에 이 용융염 원자로 자, 이게 바로 이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걸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이 중에 첫 번째 장점이 뭐랍니까? 냉각자와 핵 연료를 일체화된 용융염 형태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 소형화가 가능하고 가능해서 많은 관심을 막 갖고 있답니다. 자, 이거를 그 아래에 있는 3세대 원자로와 비교했어요. 자,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 이 3세대 원자로의 경우는요, 이 고체 핵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 핵 연료와 냉각제가 분리된 상태입니다. 서로 따로따로 있어요, 지금. 자, 이 때문에 3세대 원자로에서는 매우 낮은 할지라도 냉각제가 상실되거나 유실되는 사고에 따른 노심 용융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노심이란 말 써놨는데요. 자, 우리가 그 원자로 있죠. 로자가 화로 로자야. 원자로의 중심에 용융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고체가 액체로 변해버린 거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뭐가 생겨버리냐. 자, 결국은 여기 있는 이 핵 연료와 냉각제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서 이 3세대 원자로의 경우는 노심 용융 사고. 이게 갑자기 원자로의 중심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녹아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노심은 핵 연료가 지금 핵균열 반응을 일으키는 거. 바로 이 안에는 바로 이 원자로의 이 중심 부분이 되는 건데, 자, 이게 만약 노심이 녹아내리는 용융 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로가 파손이 되고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노출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하지만 이 4세대 원자로 중 하나인 이 용융형 원자로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대요. 자, 소금과 같이 알칼리 금속과 자, 이 알칼리 금속이 뭐야? 리튬, 나트륨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 알칼리 금속이고요. 여기에 할로겐 원소, 그리고 플로우린 또는 염소.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한 것을 염이라고 합니다. 이 할로겐에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다른 물질도 있긴 한데 우리 NaC에 많이 들어봤죠? 뭐 염화 나트륨. 그리고 여기 나트륨하고 여기는 염소 이런 것들이 결합한 게 그런 건데 자,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한 것을 염이라고 하는데 이 용융형 원자로는 이 고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이 용융 상태 염을 바로 이 냉각제로 사용합니다. 고온에서는 어떤 상태예요? 액체가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다시 고체 상태로 바뀌겠죠. 지금 여기 상태 고온에서만 이 용융염 이것이 물질이
이 냉각제가 지금 고온에서 하면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다시 고체 상태로 바뀐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장점은 용융형 원자로는 핵 연료를 냉각제인 용융염에 녹여 활용하기 때문에 냉각제와 핵 연료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3세대의 경우는 이걸 각각 따로따로 이 핵 연료와 냉각제를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해서 담아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 이걸 하나에다 같이 담아도 돼. 따라서 냉각제의 상실이나 유실에 의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또한 노심 속에 이 원자로 중심에 이 해결료 용융염에 외부로 누설되더라도 이 용융염은 대기압에서 400에서 500도씨의 녹는 점을 가지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자, 우리가 지금 외부로 노출이 됐어. 근데 온도가 500도 이상이 돼야지만 액체 상태를 유지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아래로 떨어지고 상온, 일반적인 기온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얘는 고체로 굳어버린단 말이야.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능 외부의 노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이것도 장점이 되겠네요. 자, 또한 세 번째, 액체의 핵 연료는 고체 핵 연료에 비해 온도 증가에 따른 부피 팽창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용유명 원자로는 온도가 증감에 따른 액체 핵 연료의 부피 팽창률을 통해서 자, 여기서 이 온도가 증가를 하면 액체 핵 연료의 부피 팽창률을 통해 자, 이 원자로 중심의 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같이 올라가면 이 용융형 원자 같은 경우도 액체 상태가 돼. 그 상태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 부피 팽창률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온도가 다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때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 냉각제가 지금 어떻게 다시 떨어지고 자, 이것이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고 올라가고에 따라서 이 액체 핵 연료와 이 별개로 여기 있는 그 용융용 원자. 자, 이것이 어떻게 돼요? 그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조절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 비정상 운전 및 사고 상황에서 액체 핵 연료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때 액체 핵 연료의 밀도가 감소하게 된답니다. 자, 우리가 온도가 상승하면 거기에 따라 밀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는 중성자의 핵 분열 반응 확률을 감소시키게 되고, 자, 핵연료의 밀도가 감소가 되면 결국 중성자의 핵 분열 반응 확률은 감소가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원자로 내 출력을 떨어뜨리게 되겠죠. 자, 결국 용융형 원자로의 출력 변화는 결국 냉각제 온도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 자, 그래서 이 냉각제 온도에 따라서 이 출력 자체의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이때 용융형 원자로에는 핵분열 반응 속도를 제어하는 제어봉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제어봉이 아까 하는 역할이 뭐였어? 이 중성자를 흡수해서 이것들이 어떤 속도를 조정해 주는 게 핵분열 반응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게 제어봉이잖아. 이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야? 여기는 이 냉각제인 바로 용융염 이것이 그거 역할을 대신 해준단 말이에요. 자, 용융염 원자로의 구조를 단순하면 자, 노심, 펌프, 열 교환기, 동결 밸브, 이 밸브 배출, 저장 탱크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 보시면 그몇 번째 문제 있었죠? 그 뒷장인가요? 그 부분에 따로 지금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노심 속에 있는 자, 원자로 중심에 있는 핵 연료 용융염은 이 펌프를 통해서 노심 내부를 순환하게 됩니다. 이때 이 노심 내부를 순환하는 용융염의 열은 열 교환기를 통해서 노심 외부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자, 열 교환기는 원자로 양쪽에 설치된 관으로 관 내부에는 핵 연료 물질이 배제돼. 자, 여기는 관 내부 안에는 뭐가 없대? 핵 연료 물질은 없고 용융염만 흐르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열 교환기에 관 내부의 용융염이 노심 내부를 순환하는 용융염의 열을 전달받아서 발전기로 이걸 이동시키게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열 교환기 부분에서는 열을 낮춰주거나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열 교환기는 노심 속 용융염과 경계면이 맞닿을 수 있도록 설치가 하지만 이 교환기 내부의 용융염과 그다음에 노심의 그 원자로 중심의 용융염은 서로 섞이지 않도록 어떻게 된다? 자, 분리를 해놔야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방사능 물질의 외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에너지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걸 활용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동결 밸브는 원자로 하부에 설치되어 이를 개방함으로써 핵 연료 물질이 이 포함된 용융염을 노심, 원자로 중심에서 배출 저장 탱크로 방출을 하게 되겠네요. 이 동결 밸브는 전기가 공급되고 있을 때는 폐쇄되어 있다가 있어서 이 용융염 배출을 방지하지만 자, 전기 공급이 끊기게 되면 반대로 수분 내 개방이 되어 핵 연료 용융염이 배출 저장 탱크로 쏟아지게 됩니다. 자, 이 전기 공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네요. 자, 그래서 동결 밸브의 개방을 통해 이 용융염 원자로의 운전을 정지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때 배출 저장 탱크에는 이 탱크 내 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부를 관통할 수 하는 수많은 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 관은 공기 또는 물을 열 제거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자, 지금 용융염 원자로의 어떤 구조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